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2%대 가지도 않았는데 3%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걸 내려가겠으니까 이제 돈을 다시 푼 거야. 금리 아무리 올리면 뭐 하냐고. 돈을 다시 풀어보면 돼.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는 높은데 물가는 당연히 내려야 하는데 왜 올라가는지, 왜 이런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변형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투자에서는 기본을 알고 이렇게 변형된 부분까지 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 2달 연속 급등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자, 9월 달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농축산물, 그 다음에 주유비, 전기, 가스, 수도다. 자, 아시다시피 농축산물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그죠? 특히나 이 당시에는 상추 가격, 그죠? 삼겹살보다 비싼 금상추가 나왔다. 근데 상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류 가격들이 엄청 올랐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료가 다 인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에서 3.7로 좀 급등을 했고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도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그것도 2달 연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때 어쨌든 이상기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다만 정부는 이달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올라갈 것이다. 자, 변동성이 높은 식품류와 에너지를 제외한 출세적 물가를 보여준 근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3% 상승 8월과 같은 수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올랐지만 이 부분이 이제 잡힐 거니까, 그리고 근원이 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물가가 둔화될까야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10월달 소비자 물가는 정부 예상과 달리 3.7%에서 3.8%. 자, 꺾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죠? 날씨는 요즘 물가 미쳤어. 물가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주요 품목이죠. 농축산물이 7.3% 올라갔고 공업제품이 3.5%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는 무려 9.6%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3.6%. 앞서 얘기했던 정부에서 예상했던 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생활 물가지는 오히려 4.6%, 4% 넘었어요. 그리고 신선식품 물가. 자, 이상기온으로 앞서 어떻게 얘기 드렸습니까?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지금 12%나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경님이 삼겹살 회식하면 4명이 20만 나오는 기사가 있던데, 네, 오늘 저도 그 기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농축산, 공업, 전기가스 여기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주요 등락 품목은 농축산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공업 제품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뭐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먹는 빵,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농산물 외에 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유, 자동차, LPG 등유, 자, 석유 가격도 여기에 들어가면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운동용품, 그리고 김치가 의외로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여기 김치가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뭐 전기가스 수도는 당연히 아실 거고, 서비스를 보면 여기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집세, 그죠? 월세하고 전세, 그다음 공공 서비스, 뭐 지하철의 버스라든지 뭐 택시라든지, 그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보면 유치원 납입금이라든지 국제항공료 이런 것들이 공공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는 뭐 보험 서비스료나 구내식당 식사비, 공공주택 관리비, 뭐 임차료 단체에 어떻게 보면 레저 쪽이라든지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지금 소비자 물가 주요 등락률 추이를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농수산물 이렇게 보시면 2022년 4.1% 고점이었고 그 사이에서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료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3.6%에서 그 사이에 보여주고 있고 생활 물가지수도 6%대 올랐지만 지금 그 밑에 놀고 있는데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2020년에 9.0% 그래서 내려다가 오히려 지금 올여름부터 갑자기 급하게 오르면서 10월 달은 무려 12.1%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부분의 2020년이나 2022년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더 뛰어넘는 것도 거의 2배 가까이 1년 사이보다 2배 가까이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지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별 보면 또 특히나 더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요. 지역별 소비자 물가 등률을 보시면 자 전국이 3.8%고요. 자 서울, 부산 뭐 이런 쪽이 4%대.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근데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쭉 봤는데 자 제주하고 세종이 가장 낮은 거예요. 뭐 세종은 좀 뭐 어떻게 보면 낮을 수 있지.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낮을 수가 없는 데지 않습니까? 뭐 택배 비시면 택배료만 해도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제주가 이렇게 낮다니 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지수나 이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가 제일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가장 낮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에서 조금 더 계속 벗어나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 김보경 심의관은 국제유가, 한일 공공요금 인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확실은 커면서 많이 올랐지만 연말에는 물가가 떨어져서 3% 초중반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 얘네들은 뭘만 하면 둔화되고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근거가 없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고 농수산물 가격도 높아서 더디게 하락을 하지만 그렇지만 주요 품목들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 자 주요 품목들이 내려가고 있다 좋다. 근데 다른 거는 안 오르냐 이 말이죠. 다른 것들은 안 오르냐 이 말이죠. 정부 예상대로 물가 둔화 가능성이 있느냐. 자 먼저 앞서 기영님이 얘기하신 친구 4명이 삼겹살에 소맥 먹으면 20만 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돼지고기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농축산 품목에 들어간 돼지고기 가격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2.1% 하락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 그 17일 날 한국소비자원에서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이 삼겹살 가격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삼겹살 1인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8,800원 여러분들 18,800원이랍니다. 근데 이게 한때 최고가는 얼마냐면 19,023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갔다는데 오히려 식당에서는 지금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삼겹살 먹으면서 그냥 삼겹살만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주업계 1일 하이트 진로가 9일부터 여러분들 9일부터입니다. 지금 3일이니까 6일 남았습니다. 소주와 맥주 출고 가격을 7에서 9%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찾은 시민들이 주로 구매를 하고 있다. 맥주업계 1인 오비 맥주가 지난달 맥주 가격 올린 데 이어서 하이트 진로와 진로의 소주 맥주 가격을 인상한다. 식당 소주값이 7,000원 시대가 현실을 한다. 자,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중간상 때문에 중간상에서 마진을 20에서 30% 올리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7,000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 7,000원, 뭐 맥주 8,000원을 치면 15,000원 된 거고 비싼 동네 가면 아시다시피 맥주 한 병 가격에 1만 원 한 데도 있으면 강남 쪽 가면 한 2개 1만 원 하면 이거에 2만 원이에요. 그럼 앞서 지금 18,000원 잡읍시다. 4명 가서 이거 4인분 먹습니까? 보통은 4인분보다는 훨씬 더 한 6인분 정도 먹지 않습니까? 6인분 정도 먹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소주, 맥주 만 원, 7,000원 합시다. 하면 인당 한 병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와요. 2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가격들은 오히려 지금 다 올라가. 왜?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 물품이 안 오른다 뿐이지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
자, 여기에 지금 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타결됐다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계약 승인 즉시 시간당 임금이 14% 상승을 했고 고연차 직원 대비 150% 임금 인상을 앞두고 늘어난 인건비 부담 차량 가격 상승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동차 가격이 인상. 우리 이번에 넷플릭스나 이런 작가 뭐 파업을 하면서 완료되면서 올라가니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입 자동차는 어디 포함되냐 하면 공업 제품에 포함돼요. 수입 자동차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9%거든요. 근데 지금 파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 올리면 수입 자동차 공업 제품 가격은 인상이 되죠. 그리고 인상폭, 자동차는 인상폭이 또 커요. 이만큼 올려줬는데 인상을 하면 최소 얘네를 남으려고 그러면 15% 20%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억짜리 같으면 1억 2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가 지금 현재 흐릅니다. 물론 최근에 이팔 전쟁 때문에 90달 넘게 갔다가 최근에 80달러 내려오긴 왔지만, 그죠? 이것도 이 휘발유나 이런 가격들, 석유 가격들 보면 이 부분도 공업 제품이 속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하면 경유가 마이너스 7.9%, 그 다음에 자동차유 LPG가 11.8%, 등유가 9.8%에서 했는데, 자, 전년이었지 않습니까? 전년이 어떤 시점, 이때가 언제 이했냐면 90달러대에서 쭉 떨어지면서 70달러 가는 시대였어요. 지금과 반대라는 얘기죠. 지금과 반대. 근데 보시면 7월 달부터 이만큼 올라서 하는 반대로 지금 경유나 자동차 LPG 등유가 이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플러스 7.9%, 플러스 11.8%, 등유가 플러스 9.8%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11월 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장철입니다. 그죠? 김장철인데 이 공업 제품이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김치가 마이너스 9.3%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특히 농산물들, 농축산물이겠지. 그죠? 새우젓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보시면 김장철 배추 가격이 얼마입니까? 무려 44% 오른다. 그러니까 정부가 농사수산물 1만 1,000톤을 이렇게 하가 1,001만 톤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44% 오른 가격을 어느 정도 만에 할까요, 여러분들? 좋다. 뚝 잘라서 절반 떨어진다 해도 22%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22% 오르는 거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자, 정부 호소에도 유통가 가격 인상 룰레이 정말 미치는 같이 올라갑니다. 자, 햄버거 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지금 지난달 30일 닭가슴살 올려 버거 4종을 올렸고 맥도날드 오늘 2일부터 평균 3.7%를 인상을 한다. 이것도 보시면 올해 2월달에 8개월 만에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빙그레가 지난달 6일날 아이스크림 가격을 300에서 500원 올렸죠. 그 다음에 혜태도 지금 500원씩 올렸죠. 그 다음에 밀크 스테이션 하면서 흰 우유가 오르면 다 빵하고 다 오른다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가격 얘기했던 제품들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공업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뻔하게 보면 뭐 지금 농축산물이 조금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쪽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한전가스공사가 내주 3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한전이 최근에 단발성 흑자가 날 것이다. 전기료가 자구책 발표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유가 부분이 70달에서 80, 90 갔다가 80 왔다 갔다 만약에 이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이팔 전쟁이 정말 이 중동과 이스라엘 싸움이 된다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얘기를 드릴 거라 아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또 요금 인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상을 계속 하는 부분은 결국은 내년 총선 때문에 지금 총선에 영향을 약간 못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확 올리겠지. 한꺼번에 확 올릴 겁니다.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자, 지하철 요금 150원, 시내버스 300원 올렸죠. 그렇지만 지하철 요금이 10월 달에 인상 한번 됐습니다. 그죠? 10월 달에 인상되고 요 부분 150원 그리고 또 150원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고 했으니까 자, 요 부분 10월 달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 서비스 부분에 들어가는 워커힐 뷔페도 20만 원 6번. 자, 그랜드 워커힐 서울 4달 3일 18.8% 인상을 합니다. 자, 신라 롯데 조선도 최종 인상률을 내부 검토하고 수도권 호텔 뷔페 가격이 올라간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 다 생각하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자, 11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갈 것이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월 달 잠시 내려가도 지금 이렇게 제가 언급한 요금 인상뿐만 해도 오히려 12월 달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또 12월 달은 에너지 소비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는 맨날 안정이 될 겁니다. 안정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진짜. 이경님 호텔 뷔페 먹기 더 힘들어지네요. 네, 호텔 뷔페 먹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연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부터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에 구성된 체감 물가는 각각 이 생활 물가 지수는 4.6%, 소비자 물가 지수는 3.8%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는 벌써 4.6%예요. 현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란 얘기죠. 근데 햄버거, 소주, 맥주도 줄줄이 내수 침체, 외식업체 불황, 악순환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역적으로 봐도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갑자기 소비자 물가가 높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 물가지수, 특히 신선식품 지수가 올라가면서 벌써 광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대 왔습니다. 여기에 부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4%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 진입한 곳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특별 관리에 나선다.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면서 추경호 부총리는 중동 지역 지정학교 리스크 그리고 이상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완만해지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특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4% 미만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물가 변동률이니까 국제유가 어떻게 보면 물가 인상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어떻게 봤냐 하면 자, 유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스나 석유 이런 데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 쪽, 신선식품이나 농수산물 이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봤다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은 조금 다른 방법 이런 지금 그림을 갖다 놓으면서 자, 세계은행 중동 분쟁 석유 공급에 따른 유가 시나리오를 보시면 자, 앞서 했던 이팔 전쟁이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면 자, 2011년 리비아 내전처럼 공급 양이 500만에서 200만 배럴이 감소를 하면 3에서 13% 오르면서 93달러에서 102달러가 된다는 거고 자 2003년 이라크전 이때는 완전 붙는 거예요. 중동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미국 쪽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9에서 121만 달러 자 21%에서 35% 오른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제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처럼 600에서 800만 배럴 감소. 저는 지금 중동에 특히 사우디나 이란이 미국과 좋은 감정, 예전처럼 그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3차의 가능성, 만약에 국지적으로 되면 3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면 자 56에서 75%에서 140에서 15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지만 서서히 내려올 것이다.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올 들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죠?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 슈가 스테이션 같은 경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2달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8월의 세계 식량 지수는 121포인트로 전월 126보다 사폭 하락했고 자 2021년 3월 119.2보다는 가장 낮다. 이렇게 보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 세계 식량지수 AO에서 하는데 24개 품목 갖고 국제 가격 95개 품목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뭐 곡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류, 그다음에 육류, 그다음에 유제품, 그다음에 설탕 이렇게 들어가. 근데 설탕은 지금 올라가면 나머지는 내렸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평균값을 100으로 봐요. 100으로. 이 100보다 낮으면 하락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100 이상이면 인상으로 보인다. 근데 지금 내리긴 내렸지만 지금 여전히 121이에요. 121. 언제든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안정적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121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식량이 떨어질 것이다. 얘들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우리는 더 미친 듯이 뜨겠죠. 더 미친 듯이 뜨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저는 전혀 그냥 말뿐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궁금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보면 3.5%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왜 안 잡히느냐 이거죠. 물가가 왜 안 잡히느냐? 자, 먼저 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도 여전히 경기가 식지 않은 미국도 보면 지금 3%대지 않습니까? 그죠? 3%대, 2%대 후반에서 3% 좀 올라가는데 이유는 바로 이 높은 자연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연금리가 낮아서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자연금리 인위적인 정책과 관계없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뭐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보면 1980년 초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예요. 지금. 이러한 조치에도 이른바 어떻게 보면 끈적끈적한 그리고 절대 인하되지 않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자연금리가 낮기 때문에 하면 계속 금리를 올려. 근데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렸다 보니까 지금 더 올리면 오히려 지금 민간 소비나 이런 게 붕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더 올리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만큼 금리를 미국이 올렸고 한국은 지금 요만큼 올렸죠.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만큼 1980년에 가장 많이 올렸지만 지금 2달 연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은 9개월 연속 동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라가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2%대까지 목표치 한미 공통으로 하고 있는 2%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금자금 올라간다는 거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 가계대출 금리도 지금 보시면 자 5월 달부터 어떻게 꾸준히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9개월 연속 우리는 금리라고 하면 이게 똑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여러분들 자연금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자연금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잡히느냐 안 잡힌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가계부채 잡자니 성장이 딜레마되고 한해 9개월간 금리 동결. 대한민국이 지금 그 미국과 금리 차이가 보시면 미국이 지금 5.5를 차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3.5예요.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왜? 우리가 미국보다는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유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이 5.5랑 우리는 한 6.5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못하는 게 바로 이 가계부채. 대한민국 1위가 전 세계에서 1, 2를 하고 있는 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면 당연히 개인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더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달러 방어도 점점 심해진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방어는 저희가 안 해도 알아서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할 힘도 없고 솔직히 저희 나라 지금 외평채 없거든요. 금액이 누가 다 닦아 써서 그런 쪽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앞서 얘기했던 이 28 전쟁, 이산기후 이게 다시 불붙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28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올리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에서 올리고 있는 거고 이산기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엘니뇨였습니까? 이 엘니뇨인데 엘니뇨는 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년에서 2년 뒤 그 북폭풍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28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깨지 않는 에너지 가격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기후는 때문에 잠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지금 속도가 더디게 되는 게 바로 이 현상이고, 이 엘니뇨 현상으로 앞으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지난 10월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3조 7천억 가까이 증가를 했고, 가계대출의 증가율의 91%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인한 주담대 확대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러면서 직접 22개월 동안 감소세를 유지하는 신용대출마저도 2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자금 관련해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에 많은 자금들이 풀린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인위적으로 조금 풀어줬죠. 여기에 이 DSR 외의 부분 남발을 많이 했죠. 근데 50년 이런 부분들 야구했죠.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 주택경기 살린다고 돈을 푼 거야, 이게.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2%대 가지도 않았는데 3%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걸 내려가겠으니까 이제 돈을 다시 푼 거야. 금리 아무리 올리면 뭐 하냐고. 돈을 다시 풀어보면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이제 뒷북으로 해서 가계대출 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백약이 무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무능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런 판단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지금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책임 안 지고 우리는 가격 인상시킬 거야. 인상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봤냐고.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위스 물가 상승률 지금 현재 2%로 거의 1위일 겁니다. 스위스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해 3월 달 그 167년의 역사를 가진 크레디트 스위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스위스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스위스는 우리 특히나 왜 거액하는 사람들이 비밀 계좌하면 다 스위스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융 강국이었죠, 그죠? 그런 금융 강국의 이 자존심까지 구겼던 스위스가 지난해 스위스 물가 상승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8%. 우리나라 5% 넘어가 미국 7, 8%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지난주에 물가 상승률이 2.8%밖에 안 했고, 올해도 이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내년 물가는 1%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위스가 지금 다른 원달러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세예요. 미국 달러 대비. 이런 부분이 혜택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보시면 여러분들, 스위스 당국은 에너지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강력하게 엄격하게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평소 꾸준하게 우리는 김장 44% 올라간 데가 뒷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이 물가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가운데 약 3분의 1 가격을 규제를 그러니까 기업들 저거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정말 특이한 케이스, 그죠? 보통 공산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을 스위스는 가격 통제를 국가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의 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제한된 기간에만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걸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지금 금리 올려놓고 긴축재정 말만 하지만 늘 보면 돈을 풀었어요. 그런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오히려 물가를 올라가면서 지금의 위기를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물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점이 상당한 역했다. 스위스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나쁜데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산과 호수가 많기 때문에 이 수력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공급돼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계 프랑스 등과 다 애초에 국유화 시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말만 나오면 어떻게 공기업을 사유화 시켜야 된다, 민영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안정제, 물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공기업들 공유화시키고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안정화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원래 자체가 좀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 유럽에서도. 근데 워낙 작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필수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낮아요, 여러분들.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적게 미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위스가 노동 생산성이 엄청 높습니다. 노동 생산성. 이 또한 가격을 낮추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노동 생산을 쉽게 얘기 되면 상품 생산 시 인건비 투입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노동 생산성이 OECD 1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만큼 52시간, 지금 뭐 69시간입니까? 한다고. 근데 이거보다 대부분 더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노동 생산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임금 빼고는 다 오른다는 거지. 이 임금 빼고는 다 오른다는 거. 근데 이 임금이 기준이 뭐가 됩니까? 최저생계비.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내가 기업 가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같으면 이 최저생계비 인상에 반대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월급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최저생계비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항상 진보 보수에 항상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노동 생산성,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항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걸,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을 비롯해서 특히나 대한민국 성실성, 근무성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노동 생산이 떨어질까요? 그 일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를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경님이 역시 부자는 다르구나 하는데, 부자 동네가 확실히 좋긴 해. 근데 그 부자 동네일수록 여러분들 항상 지금 보십시오. 앞서 제가 그 미국 파업 같은 관련해서도 임금 협상률이 어떻게 됩니까? 14%나 올라요. 우리나라 무슨 어떤 노동조합이나 어떤 기업들 협상을 해서 이렇게 14% 올라가는, 제가 말 현대차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올라봐야 지금 2에서 3%예요. 철도 노조도 그렇고 정말 많이 해봐야 5%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가들, 정치가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이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을 많이 해. 이게 아니고 반대로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최저생계도 월급을 더 올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품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품목은 당연히,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다른 쪽, 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보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부가 3분의 1씩 강력하게 규제, 여기에 노동 생산성까지 높이는 그런 전체적인 경제 정책, 그 다음에 노동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의 스위스가 2%대에, 그리고 내년에는 1%대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과의 정말 다른 차이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막판에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것까지 좀 오거든요, 그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방송하는 채널 운영자에게 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항상 정치적 성향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스 홍반장이었고, 오늘의 홍반장의 경제 썰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